네, 챕터 8의 시그널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 보겠습니다. 8.1 섹션만 이번 강의에서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8.1 섹션은 디지털 웨이브폼 제너레이터. 그래서 먼저 사이너소이덜 제너레이터, 그래서 사인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는 당연히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아날로그에서 사이너소이덜 그 웨이브를 만들려면은 오실레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에서는 그건 아니죠. 그냥 어차피 숫자 가지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러한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그런 뭐 필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풋에다가는 델타 펑션, 그러니까 크로네커 델타 펑션을 입력으로 넣어주면은 아웃풋으로 우리가 h of n이 나오는 거죠. 여기 아웃풋으로. 그래서 그렇게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트랜스퍼 펑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유도를 하려면은 이 트랜스퍼 펑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그러니까 요게 y of z, x of z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n 마이너스 2r 코사인 오메가 제로에 그다음에 y 마이너스 1 플러스 r 스퀘어에 z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z라고 제가 쓰면 안 되고 y에 n 마이너스 2, 그죠? 이것이 지금 r 사인 오메가 제로에 x에 이제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h of n이 된다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파. 그래서 보면은 그 캐피탈 R이 1인 경우에, 그렇죠? 대문자 R이 1인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이제 코사인파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그 앞에 앰플리튜드가 R에 n승이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코사이너소이덜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코사인이나 사인 웨이브를 만들어내는데 뭐 오실레이터가 필요한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2차 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딜레이가 2개 있으니까 우리가 2차 필터라고 하죠. 그래서 2차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선 전화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는 뭐냐면 듀얼 톤 멀티 프리퀀시 트랜스미터 리시버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화번호 그 전화의 그 유선 전화의 키패드가 있죠. 그래서 1번을 누르면은 요런 그러니까 1209Hz하고 697Hz 소리가 이제 동시에 나는 거죠. 그거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9번을 누른다라고 하면은 1477Hz랑 852Hz 그것이 이제 더해 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TMF 키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DTMF 키패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두 개의 코사인 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에서는 오메가 L 프리퀀시의 코사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오메가 H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톤을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구현을 할 때 캐스케이드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을 제너레이션 하는 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a, b를 뭐 적당히 이렇게 잡아주면요. 지금은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면은 이 트랜스퍼 펑션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사인 웨이브폼이라기보다 뭐 사인 시퀀스죠. 사인 시퀀스인데 물론 정확하게 사인은 아니라 오히려 요거까지 붙어 있는 R의 n승까지. 물론 이제 캐피탈 R이 1인 경우에는 그냥 사인파가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것을 제너레이션 하는 그 필터에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 b를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은 R 사인 오메가 제로로 놔주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뒤에 그러니까 분모에 2차식이 있죠. 그래서 2차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식으로 쪼개서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캐스케이드 형태가 지금 보이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코사인 쪽이고요. 그죠? 여기가 사인 쪽인데 보시면은 분모는 똑같죠. 그렇죠?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살짝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고 이쪽에서 뽑으면은 지금 코사인이 나오고 이쪽에서 뽑으면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는 일단 디지털에서 코사인하고 사인을 사인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살펴볼 내용은 좀 더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피리어딕한 웨이브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뭐 사인파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아예 코사인파를 예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코사인파를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시퀀스로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날로그 웨이브폼 상에서는 코사인파든 사인파든 무조건 피리어딕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이죠. 그렇죠? 항상 피리어딕인데 그러니까 디지털로 갔을 때, 즉 디스크리트 타임 시퀀스로 갔을 때는 얘는 주기적이라는 걸 장담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얘는 지금 n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0, 1, 2, 3, 4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이거는 샘플링해서 만든 x of n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만든 sample that given sampling rate, 그러니까 f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로 샘플링해서 만든 discrete time sequence죠. discrete time sequence인데 이 아날로그 시그널은 당연히 주기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주기적인데 여기서 샘플링해서 만든 것은 우리가 주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주기적이냐? 그러면은 언제 주기적이냐 하면은 원래 이 아날로그 시그널의 프리퀀시는 지금 얼마였습니까? F였죠. 그렇죠? F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샘플링은 지금 얼마로 하고 있냐면은 샘플링 레이트를 F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수배로 이렇게 될 때 D는 이게 정수입니다. D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쭉 되겠죠. 그래서 그 오리지널 프리퀀시가 뭐 예를 들어서 100Hz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Hz로 샘플링을 하던 200Hz로 샘플링을 하던 300Hz로 샘플링을 해야지만 그 discrete time sequence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샘플링에서 얻은 그 시퀀스가 주기적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시퀀스 중에 그 discrete time sequence 중에 이제 periodic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iodic 시그널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주기가 4로서 주기가 4죠. 여기 D는 이 period를 얘기하고요. 이 discrete time periodic 시그널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시그널을 요거를 Z 트랜스폼 이게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반복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되는데 유도 과정은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
그렇죠? 이렇게 쓰고 이제 요게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걸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게 이제 커먼 텀이 되죠. 이게 공통으로 이게 커먼이니까 이걸 앞으로 쏙 빼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기가 4일 때의 얘기고요. 예, 요거는 주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D일 때에 그때의 그 트랜스퍼 펑션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델타 펑션 그러니까 유닛 샘플 시퀀스를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기적인 시그널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트랜스퍼 펑션이 나왔으니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다이렉트 폼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왼쪽 파트가 지금 여기 분자 쪽을 커버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파트가 여기 분모 쪽을 커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하나의 캐스케이드 형태라고 보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죠. 자리를 바꾸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러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8.1.8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노니컬 폼의 장점은 여기 있는 이 레지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죠. 그래서 여기 메모리가 지금은 뭐 반은 정확히 아닙니다만 그래서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캐노니컬 폼을 더 많이 쓰겠죠. 다이렉트 폼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피리어딕한 시그널을 제너레이션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지금 8.1.8에 캐노니컬 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노니컬 폼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개념상의 설명이죠. 먼저 유닛 샘플 시퀀스 또는 뭐 크로니컬 델타 펑션이 들어가면 이러한 트랜스퍼 펑션을 만나서 분모 부분만 만나면은 이러한 어떤 임펄스 트레인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풋으로 집어넣어주면 이 분자에서 하는 일은 여기 B0, B1, B2, B3를 만들어주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임펄스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일이라서 그게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캐노니컬 폼에서 어떻게 시그널이 바뀌면서 우리가 인풋을 유닛 샘플 시퀀스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러한 periodic 시퀀스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h of z와 같은 어떤 트랜스퍼 펑션이 있을 때 이것의 폴 제로 플롯하고 그 다음에 frequency response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magnitude response만 그린 거죠. magnitude response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샘플링 프리퀀시가 여기니까 사실상 제일 높은 프리퀀시는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D는 지금 8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주기적으로 계속되니까 이게 시그널이 페이드 아웃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폴이 어디 있냐면은 그 유니서클 위에 있죠. 그렇죠? 유니서클 위에 이렇게 8개의 폴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 무한대로 값이 돼버릴 테니까 보시다시피 이것과 같은 그런 이런 모양의 frequency response를 볼 수 있습니다. 8.1.3의 wave table generator 보겠습니다. 이 wave table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 웨이브폼들을 테이블에다 그러니까 lookup 테이블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이브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웨이브 테이블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는 이 시퀀스가 주기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 B라는 시퀀스가. 그래서 이 B라는 시퀀스를 여기다가 다 넣어놓은 거죠. B0, B1, B2, B3. 그 다음에 이 W1이라는 거는 이 그 lookup 테이블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0, W1, W2, W3. 근데 이게 반대로 채워놔도 되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채워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W0, W1, W2, W3는 이 메모리에 어떻게 보면 로케이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B0, B1, B2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 웨이브폼의 그 밸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이렇게 놓고 포인터를 돌려주면은 차례대로 이제 B0, 여기서는 B1, 그 다음에 B2, B3 이렇게 해서 포인터를 돌려가면서 값을 읽어주면은 우리가 이 주기적인 신호를 재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바퀴 계속 돌면은 B0, B1, B2, B3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웨이브 테이블에 웨이브 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웨이브 테이블에 그 웨이브에 해당하는 그러한 밸류 B0, B1, B2, B3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exam 8.1.2 보겠습니다. 지금 웨이브폼 샘플이 B0부터 이제 B7까지 8개의 샘플이 있는데 이게 그 웨이브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큘러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할 거니까 이제 당연히 서큘러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 오더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0, B1, B2가 차례대로 이렇게 W0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거꾸로 W7, W6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subsequence인데 주기가 3짜리. 그래서 그러니까 주기가 8짜리를 제너레이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적당히 건너뛰면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쓸 건데 truncation down하고 truncation up, 그다음에 rounding, 그다음에 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subsequence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3짜리인, 주기가 3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세 가지 밸류를 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되는 거죠. 주기가 3이라는 얘기가. 자,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 subsequence의 period는 3인데 이거 나눠보면은 지금 정수가 아니잖아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C가, 그렇죠? 이 C가 원래 시퀀스, 그러니까 3분의 8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subsequence의 주기가 3이 되길 바라는데, 어쨌든 이 C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D분의 D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0에서 이제 계속 빼는 거죠. 네. 그래서 Q0를 0이라고 하면은 Q0-C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Q2는 이제 또 Q1-C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음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마치 그 모듈로 8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시퀀스가 8만큼 이제 주기적으로 도니까 마치 그 모듈로 8 연산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8을 이렇게 더해서 답을 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3분의 8을 빼고, 여기는 이제 8을 더할 필요가 없죠. 양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분의 8을 빼면 0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밸류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뽑아내야 되냐면 여기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5와 3분의 1, 그 다음에 2와 3분의 2, 그 다음에 다시 또 0,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 뽑아내는 샘플의 인덱스가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거는 정수가 아니고 이것도 정수가 아니죠,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리버스 오더라 가지고 뭐 좀 헷갈리는데, 저도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원하는 밸류를 지금 주기가 3으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위치 이렇게 Q0, Q1, Q3의 밸류를 차례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밸류에는 지금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밸류를 읽어줄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밸류를 읽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down은 지금 앞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앞인데요.
근데 그 W 인덱스를 보면 오히려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runcate dow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W의 인덱스 면에서 다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먼저 B0를 읽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운이니까 W 입장에서 다운이면은 여기 B3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B6를 읽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정확하게 그 밸류를 읽은 건 아니죠. truncation up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truncation up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요걸 읽어주는 거죠. 대신에 그 다음에 대신 이걸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0, B2, B5 이런 식으로 주기가 3으로 읽어줘도 되는 거고 라운딩은 이거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걸 읽어주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얘 B3가 좀 더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B5가 좀 더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 읽어주는 거를 우리가 라운딩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 어프로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인터폴레이션은 어찌됐건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Q1 이 포지션의 거를 읽을 때 지금 보면은 이 B3 쪽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에다가는 3분의 2를 곱하고 이 B2에다가는 3분의 1을 곱해서 웨이트를 취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서브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쓴다면은 우리가 주기가 3인 시퀀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뮤직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뭐 컴퓨터 음악 작업을 할 때 그때는 컨벤션이 어떻게 되냐면 포워드를 로딩한다. 우리는 지금 리버스를 로딩하는 것만 알려드렸는데 포워드를 로딩한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트렁케이션 다운하고 트렁케이션 업하고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음악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웨이브 테이블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웨이브 테이블 오실레이터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 뮤직 신테시스 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빌딩 블록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인판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앰플리튜드를 조정하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앰플리튜드를 확 키웠다가 이렇게 작게 했다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얘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F라는 인풋 펑션,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웨이브폼이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주파수가 낮아졌다가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 있게 여기에 어떤 시간에 따른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통신에서 보면은 A에서는 어떤 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할 수 있게 모듈레이팅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F 쪽에는 마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게 메시지 시그널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투 인풋을 받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인파지만 그 사인파의 진폭을 또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퀀시를 바꿔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 컴퓨터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랭스가 D인 어떤 웨이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력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어떤 rectangle한 웨이브폼을 뭐 미리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트래퍼조이드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형태.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앰플리튜드 들어가면 이제 처음엔 조용히 했다가 점점 시끄러워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소리가 줄어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FM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웨이브 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주파수가 작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점점 커졌다가 다시 또 주파수가 이렇게 느려지는 뭐 이러한 그 웨이브 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웨이브 테이블에 우리가 샘플을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웨이브 테이블에 이제 총 뭐 1000개의 샘플을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1000개의 샘플을 넣어놨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5배의 속도로 읽는다. 무슨 말이냐면 뭐 0, 이건 지금 0, 1, 2, 3, 4로 읽는 건데 0, 5, 10, 뭐 11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5배로 빨리 읽은 거죠. 5배로 빨리 읽으면은 당연히 프리퀀시가 5배로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10.5배로 빨리 읽은 거죠.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아까처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10.5배로 읽는다라는 거는 0, 10, 20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 10.5 뭐 그 다음에 21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10.5에는 샘플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이 없으니까 인터폴레이션을 하던 트렁케이션 다운을 하던 그거는 이제 알아서 우리가 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웨이브폼을 만들 때는 이런 식의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거 자체를 만들 때 다시 또 이러한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진폭에 해당되는 거니까 엔벨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어떤 xn이라는 시퀀스 앞에 이 an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라미터가 n 토탈이라고 나오는데요. 어차피 이거는 마치 그 주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discrete time sequence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기 자체가 어떤 샘플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샘플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의 개수분의 1이 프리퀀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discrete time sequence에서는 자 그래서 뭐 이런 triangular modulated sinusoid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그 컴퓨터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프리퀀시는 일정하지만 토탈 샘플의 개수는 얘는 1000개밖에 없고요. 얘는 2000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얘는 이만큼 한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주기가 훨씬 더 길어졌죠. 오른쪽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modulated sine wave 되는데 이거 마치 AM waveform처럼 생겼죠. 근데 envelope이 흔들리는 걸 보면은 얘는 envelope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envelope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금 envelope의 frequency 자체가 얘는 2였는데 얘는 frequency가 3.5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n 토탈분에 나눈 거는 여기 보면은 지금 주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서 이게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주기가 여기 이게 한 주기잖아요, 그죠? 이게 한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두 개 해서 2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주기고 여기까지가 한 주기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냐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3.5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프리퀀시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FM 같은 건데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진폭 쪽은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아니면 컨스탄트로 집어넣고 여기서 프리퀀시 쪽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인풋 시그널이 지금 누구냐면 얘예요. 이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를 그 envelope 프리퀀시로 집어넣어 주면 보시다시피 시그널이 그러니까 여기 높으니까 굉장히 하이톤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낮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인풋을 조정을 해가지고 인풋 값이 높을 때는 여기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풋 값이 이렇게 작아지면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컴퓨터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비브라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브라토가 이게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죠. 비브라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손을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이올린 스트링하고 내가 손이 그러니까 누르는 위치하고 이게 살짝 달라지죠. 이렇게 살짝 달라지면은 그때 이제 그
편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랑 똑같은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브라토 이펙트를 그 컴퓨터 뮤직에서 우리가 뭐 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브라토를 넣어주려면은 여기 인풋 시퀀스에 이 엔벨롭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최종 나오는 이 웨이브 폼이 주파수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컨스턴트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주파수가 일정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비브라토 이펙트가 없는 거죠. 뭐 이거는 특별할 게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FM 뭐 이해를 하셨다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FM 쪽에다가 집어넣어주면 FM 인풋 쪽으로 넣어주면은 주파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그 웨이브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또 똑같은 얘기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갈 때 점점점 주파수가 그러니까 리니어 첩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리니어 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첩 시그널인데 그러니까 리니어 첩이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리니어 첩 시그널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게 기본 웨이브를 지금 그 뭘로 썼냐면은 스퀘어 웨이브를 쓴 거죠. 그러니까 사이너소이덜 웨이브를 쓴 게 아니라 구형파. 그래서 스퀘어 웨이브를 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기본 웨이브는 그걸로 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프리퀀시를 조정하는 인풋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웨이브폼을 우리가 그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